쉬는 시간 안 쉬고. 자, 보세요. 자, 이 똑같은 15kg. 여러분들은 어떤 기계를 구입하실래요? 어? 크기가 좀 달라요. 어떤 기계를 구입하실 거예요? 이쪽, 이쪽, 이쪽. 자, 요 기계는 지금 요 털하고 세탁기 털하고 바스켓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가격 차이가. 이거는 여기가 얼마큼 있어요? 이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 가게가, 여러분들 업소가 평수가 크고 적고 떠나가지고 내 업소는 10평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기계 두 개만 해놓고 가게 꽉 찹니다. 그냥 크기가. 그런데 이거는 세 대를 넣는데 세 대를 놓고도 자리가 남아요. 우선 이게 바란스가 잘 잡혀있는 기계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냐? 껍데기는 크고 알맹이는 쪼맨한데 껍데기를 크게 해놓은 이유가 흔들리니까. 만약에 들고 쳤으면 기계를 이렇게 일본 기계처럼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잖아. 탈수도 가면 들고 때려봅니다. 그냥 들고 때려가 기계 박살나봅니다. 그냥 이 스페이스가 많은 게 이유가 RPM 못 잡으니까 흔들려서 그래. 그리고 잡아주는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그 다음에 쇼바가 있고 쇼바. 이거 흔들리잖아. 이 스프링과 쇼바의 성능도 어마무시해요. 얼마나 좋은 걸 해야 되냐. 내가 자꾸 일본기에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뭔가 그게 돼 있어.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탁기를 하면 아까 최사님 얘기한 대로 왕창 내란창 음식이 있어. 그 가죽 전문점을 할 때 물 세탁기 가죽은 다 물로 빱니다. 그러니까 국산 기계에다가 가죽은 물 먹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겁나게 무겁죠. 이거 그냥 돌려가 탈수도 가는데 갑자기 막 와락 하는 거야. 이거 스프링이 다 박살나는 거야. 원래 그래서 가죽 빠른 기계들은 스프링하고 이런 쇼바를 몇 개를 더 보강을 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업무기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그거는 아실 건 아시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필터 사용법이니까. 자, 필터 사용법도 필터도 필터지만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용제를 여러분들이 찌꺼기를 아무리 내가 뭐 소키를 쓰고 뭘 쓰고 한다 찌꺼기는 생긴다. 그 찌꺼기를 어떻게 잡을까?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기름 탱크 밑에 보면은 탱크 들어가기 전에 매일매일 청소하는 청소망 있죠. 청소망. 그 청소망 손잡이 있죠. 그 손잡이에다가 그 애기들 종이 기저귀 있잖아. 하기스. 그 종이 기저귀를 뒤집어 가지고 그 손잡이에다 감아 가지고 철사를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그 기저귀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수분 잠재는 귀신입니다. 수분. 그 떨어지면서 바스켓에서 나온 기름이 떨어지면서 그걸 통과하잖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수분을 그 기저귀가 잡고 있어요. 기름은 내뱉고 수분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름을 종이를 갈아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 일본에서 그 얘기 듣고 다나카 선생한테 그 얘기 듣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는 머리를 좀 더 돌렸지. 한국 사람들이 잔대가리 잘 돌아가거든. 뭐 굳이 이거
손잡이에다가 할 거 없이 그냥 안 나면 하기서 기저귀 있죠. 막 한 20개 주면 되잖아. 막 큰 거. 그거를 바스켓에 잡아내고 돌려부숴. 이러면 더 잘못 알릴 거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뭐 그게 다 터져가지고 필터도 다 막히고 이게 모든 게 다 막혀가지고 청소하는데 주다 잘났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터지면 안 돼요. 바스켓에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실수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효과 있어요, 그거. 그러면 일단 수분을 잡아요. 자, 필터가 오래됐을 때, 이제 수분 과다 현상이 생겼을 때는 문제점. 탱크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세탁 후에 의류에서 냄새가 난다. 옷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정전기가 난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반복되면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결 방법. 포수성이 우수한 쇼프. 자, 여기 포수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포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은 안 넣지만은 옷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라든지 대기 중에 있는 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드라이 쇼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드라이 쇼프가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은 정전기 발생을 막아요. 여러분들 정전기 발생하게 뭐가 불이 뻔쩍뻔쩍 하는 이거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서 드라이 쇼프를 만약에 용량만큼 넣지 않고 아니면 쇼프를 안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스켓 속에 여러 가지 옷이 들어가잖아. 그럼 옷끼리 서로 부딪히죠. 부딪히면은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뭔가 정전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먼지를 빨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옷이 그 기름 속에 떠다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옷이 섬유가 그걸 빨아당긴단 말이야. 우리가 세탁하는 목적은 뭐예요? 옷에서 오염물질을 띄어야 되는 건데 떨어지게 나가야 되는 건데 정전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기름 속이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여보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드라이 쇼프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써야 되고, 또 하나 수용성 얼룩을 물세탁이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에서 수용성 오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옷에 제가 아까 앞전에 얘기했죠. 기름 속에 손을 넣어서 빼냈을 때 손이 허해지면 지방이 빠져나가더라죠. 마찬가지 울 100%라든지 울 50%라든지 이런 모직 종류나 이런 것들을 드라이에 들어갔을 때 지방이 다 빠져봅니다. 그럼 빠진 지방을 보충해 주는 게 드라이 쇼프의 역할이에요. 드라이 쇼프를 적정량을 쓰나 안 쓰나는 옷을 저희가 나왔을 때 옷을 만져보면 다 알아요. 옷을 만져보면 옷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옷이 매끄럽지 않고 옷이 거칠거칠하다. 그럼 쇼프 양이 적어요. 또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쇼프를 쓰는데 어떤 식으로 쇼프를 써야 되느냐. 쇼프라고 무조건 때려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요 한 컵의 기름과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기름과 요 한 컵의 드라이 쇼프를 무게를 딱 들어보세요. 어떤 게 무거울까요? 쇼프가 무거워요. 드라이 쇼프가 기름보다 무거워요. 무거운 이유 수분이 들어있어 그래요. 쇼프 속에 수분이 7%에서 8%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쇼프도 기름 속에 다 녹아야 되는데 수분이 들어있어 말이 되나 이게. 그게 바로 포수성이라는 거예요. 포수성이라는 거는 기름하고 물하고를 하나로 만들어 융합시켜 놓는 미쉐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한 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름통 속에서 수용성 얼룩을 제거할 때 그 미세한 수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세탁만큼처럼 다 빠지는 건 아니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쇼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기름 탱크 속에 바로 넣으면 안 되고 바스켓으로 넣어야 돼. 바스켓 속으로. 그러니까 각
2리터지, 2리터. 1리터 여러분들 4리터짜리 통 많이 쓰고 있죠. 4리터 통. 4리터 통을 쓰는데 그 4리터를 각각 2리터씩 한 탱크당 넣어놔야 돼요. 넣는데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기름을 올리세요. 바스켓으로 기름을 수동으로 올려가지고 문짝을 열어도 기름이 흘러넘치지 않게 기름을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2리터를 넣으세요. 드라이 쇼프를 넣고 공회전을 시키세요. 공회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회전을 확 시키라고. 그러면은 드라이 쇼프와 기름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서 배액을 해라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문짝 열어서 배액 해놔놓고 쇼프 넣죠. 그럼 뭐 쇼프가 어디로 가냐면은 밑에 기름통 바닥으로 싹 깔립니다. 왜? 기름보다 무겁다 그러잖아. 기름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그 가라앉는 드라이 쇼프가 어디로 가느냐?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뭐 펌프를 통해서 휠터에 바로 넘어가요. 그럼 끈적끈적한 게 휠터를 바로 다 막아본다고. 찐득찐득한 게 막게 돼 있어요. 그럼 휠터 수명도 빨리 떨어지고 그 드라이 쇼프가 해야 될 자기의 역할을 못해요. 다 걸려버리니까. 휠터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건 꼭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안 지키면은 오히려 안 쓰는 만 못해요. 사람들이 보면 드라이 쇼프를 많이 안 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제가 보면 알거든. 물론 뭐 저희인데 드라이 쇼프 안 사고 딴 데서 사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쇼프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물세제는 많이 사는데 물 세탁할 때는 세제를 꼭 넣으면서 드라이할 때는 세제를 안 넣어. 그냥 맹물에 세탁해 주는 거 똑같아요. 맹기름에 기름만 넣어 세탁하는 사람은 맹물에 세제 안 넣고 세탁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 드라이 클리닝의 품질이 안 좋다 얘기하는 거는 쇼프를 그래 안 써서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쇼프 그거요 쓰니까 못 쓰겠더라고. 왜? 필터도 빨리 막히고 기름도 빨리 더러워지고 그거 어떻게 써요? 그래서 안 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안 써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쇼프 안 쓰면 때도 안 빠지고 기름도 안 들어오시지. 당연히 때가 안 빠지니까 필터도 오래 쓰고. 그럼 세탁 아니잖아. 그럼 세탁을 왜 해요? 오른 세탁을 하려면은 때도 빠지면은 기름이 더러워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더러워진 기름은 필터가 그걸 다 잡아야 돼. 그럼 필터 관리 잘하면 되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쓰시라고. 안 쓰는 사람들 쓰세요. 쇼프 쓰시라고. 그래도 제가 이게 벌써 오래 해봤지만은 비율이 물세제 90% 나갈 때 드라이 세제 10%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안 쓴다는 거야 결론은. 뭐 드라이만 해도 때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지용성은 빠져요. 지용성은 빠지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앞에 얘기한 대로 있죠. 정적인 발생이 돼가 그 여고임 되는 거예요. 여고임 되는 그것도 안 되고 때도 안 빠지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쓰는 집과 안 쓰는 집 차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일본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이 쇼프 적정하게 안 쓰지만 기계 안 돌아가요. 기계가 섭습니다 그냥. 이 수분 농도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해가지고 기계 자체에서 그걸 스톱시킵니다. 일본 기계 쓰는 사람 쇼프 안 넣으면 어떻게 돼? 기름 넣으라고 빽빽 쇼프 넣으라고 빽빽 소리 나지? 네. 기계가 아주 똑똑해요 보면. 쇼프 안 넣어주면 빽빽 소리 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기계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쇼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쇼프를 잘 쓰세요. 아셨죠? 네. 자, 근데 쇼프를 사용할 때 그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차지식이 있고 차지라는 거는 미리 타놓는 거. 기름에다가 내가 드라이 쇼프를 미리 타놓고 쓰는 사람이 있고 매회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매회. 그러면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나는 정유를 한다. 만약에 정유하는 집이다. 그런 집은 차지시키면 안 돼요. 차지라는 건 기름통 속에 아예 미어놓는 거잖아. 그럼
그 한강은 기름 정유하지? 정유. 정유하니까 차지식을 쓰면 안 돼요. 매회 세탁할 때 넣어줘야지. 근데 다른 분들은, 정유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차지식이 좋아요. 매회 정유기 쓰는 사람들은 차지식이 넣으면 정유하면 다 말라버리. 그러면 쇼프값 겁나게 많이 들어가요. 막 갖다 퍼부어야 돼, 그거. 그래서 정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지를 시켜놓고 쓰시라는 거예요. 차지 시킬 때는 몇 프로냐. 그 각, 2리터씩, 각 탱크별로 2리터씩 넣고 세탁할 때마다 넣는 게 아니고, 기름 한 말 보충할 때, 이제 기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 보충할 때, 한 말 보충할 때 종이컵으로 한 컵씩 같이 넣어주라고. 한 말에 종이컵으로 한 컵씩. 매회 세탁할 때 넣는 거 아니고, 세탁할 때는 매회 언제 넣느냐? 그거 넣어야 돼요. 매회 세탁할 때 솔케어를 5방울. 솔케어는 매회 세탁할 때마다 5방울씩 넣어줘야 돼요. 5방울. 많이 넣는 거 아닙니다. 5방울. 기름이, 어차피 기름은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히 봄이랄 때는 겨울로 빨 때하고 여름으로 빨 때하고 달라요. 여름에는 기름 소모량이 별로 없어요. 옷도 얇고, 드라이클리닝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근데 봄 같은 일, 겨울 같은 때는 옷도 두껍고, 기름량도 소모 많이 되고, 그리고 특히 탈수를 적게 하는 집들, 탈수 시간이 짧은 집들, 그런 집들은 기름 소모량이 많아요. 가능하면은 드라이클리닝도 마찬가지 세탁 시간만큼 탈수 시간을 해주세요. 그래 하면은 때도 잘 빠지지만은 기름 회수율이 그만큼 높아져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까? 회수건조기 처음에 나왔을 때 이 회수건조기를 한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일본에 수출을 했어요. 그 현장에서 이제 실현을 했어. 한국에서 분명히 한 번 세탁했는 옷을 건조기 넣어가지고, 회수건조기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기름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회수돼. 예를 들어서 이 한 컵이 회수가 돼요. 기름 회수 잘 되죠? 맞죠? 근데 일본 가서, 그 기기를 그대로 일본 가서 넣어가지고, 세탁하고 난 옷을 넣어가지고 회수를 했어. 회수되는 기름이 요만큼 배 안 돼. 한국에서 할 때는 이만큼 나오는데, 한 컵 나오는데, 일본에 가서 이만큼 배 안 나와. 왜 그럴까요? 탈수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는 국산 기계를 짰으니까 덜 짜진 거야. 덜 짜지니까 어때? 회수기 돌리니까 콸콸콸 나오는 거야. 근데 일본 기계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탈수를 워낙 많이 해보니까 RPM 넣고 하니까 기름이 회수될 게 없는 거야. 그래, 회수기 안 된다, 이게. 그 소리 빡빡 쳤다가 우리는 한번 회수기 돌리면 이만큼씩 나옵니다. 해놓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 이만큼 나오거든. 빠꾸. 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그거 해봤거든.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일본 기계, 일본 작품만 수입해서 한국에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 좋은 게 있으면 일본으로 소개해가, 그때 중개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계나 약품이나 이런 것도 그때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을 틀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세탁업을 할 때 고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배운 것보다 제가 직접 몸으로 다 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장 세탁소는 얼마나 했겠나, 일을 얼마나 했겠나, 그거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루에 10,000점씩 했어요. 하루에 10,000점. 하루에 10,000점씩 세탁한 사람이에요. 10,000점.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년 세탁할 건 저는 1년 만에 다 세탁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